자, 이혜원 후보자 오늘 뭐 대통령도 좀 얘기는 하셨는데 이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명 철회, 본인이 자진 사퇴 안 하면 지명 철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진작부터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이혜원 후보자 이게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임명권자니까요. 음, 대통령께서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건데 임명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좀 반대했죠. 예, 일단 처음 지명했을 때, 네, 그 윤호개인인데 아하, 우리가 윤호개인까지 통합의 대상인가 하는 음흠. 점하고 저는 뭐 그건 일관되게 이전에도 네, 네, 무슨 모 비서관 임명하고 할 때도 어. 윤호개인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네, 네, 보수가 건강하게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보수를 통합하고 이렇게 함께 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온 의혹들은 모르고 그때 했던 얘기고요. 네, 네. 그 뒤에 의혹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뭐 엄청나게 쏟아져서 사실은 단독 할 보도가 말이 104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다 엄청, 보지도 못했어요.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사실 저는 다 보지도 못했는데 다 떠나서 정말 이거는 국민적으로 이거는 좀 수긍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 되게 심각한 건 맞는데 어떤 겁니까? 그 청약 문제는 되게 심각한 것 같거든요. 예. 예, 그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진영을 떠나서 그래서 이거 대통령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사안이죠, 이거는.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이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어떤 비난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걱정이 이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대통령한테로 화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뭐 여론은 매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만약에 지명 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게 될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명을 강행한다든지 그렇죠. 했을 때. 어떤 경우든 간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지명을 있으니까. 하든 지명 강행을 하거나 지명 철회를 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저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뭐 여론을 무릅쓰고 할 건 아니다. 여론은 이미 뭐 결론이 어느 정도 난 상태 아닌가요? 여론만 본다면? 그래서 이제 저는 청문회는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청문회를 해서 본인이 해명할 기회를 주고 네. 그것에 따라서 여론이 혹시라도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안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어떤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회는 한번 주고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네. 여론이 압도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이렇게 보죠. 네. 지명 철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여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청문회하고 청문회하고 그 여론에 기회를 따라서. 다 줘서 그 다음에 여론의 추이를 한번 봐야 된다.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여론이 회복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네. 더 나빠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6일 날 그 발의하셨던데 이란 사태 관련 결의안 요거 네. 그 의원들이 뭐 여야 의원들 77명 동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발의하게 된 배경은 뭐 어떤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발의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름 얹어도 나도 되냐. 동참하겠다. 네, 이게 좀 안타깝지만 이미 내서 그분들은 이제 추가를 못 했는데요. 꽤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계속 기다렸으면 한 100명 가까이 할 수 있었을 그럴 텐데. 만한 사안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요, 우리가 뭐 어떤 누구 편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고, 이걸 하게 된 거는 그 상황을 딱 보면서 민주화 시위를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시위대가 자극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이란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그죠. 하지만
그런데 그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하고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수천 명 얘기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데는 뭐 2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보도에. 그리고 이들을 이제 체포해서 다 이제 투옥을 했는데 뭐 교수행에 처하겠다, 극형에 이렇게 고언을 하고 네, 네. 이걸 보면서 그런데 이제 봉쇄가 돼서 우리가 그 이후로 어떤 시간 이후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 일이 없다기보다는 완전히 봉쇄돼서 지금 정보를 입수를 못 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뉴스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야, 이걸 보면서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한다, 뭐 안 한다 하면서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정무적 고려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제적 고려를 하는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야, 이거 참 세상이 잔인하구나. 네, 네. 그래서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도 우리도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4.3 사태도 생각이 나고 제주 4.3 사건. 네, 네. 그러니까 그 제주 4.3 사건도 어쨌든 이 경찰과 그 공권력이 뭐 습격을 받기도 하고 또 경찰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 떠나서 무고한 시민들이 대량으로 학살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권이 책임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침묵을 지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네. 정부군은 외교 관계가 있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란하고 되게 오래된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 테헤란로도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관계가. 그래서 이란 국가하고는 아무 유감이 없죠 사실은. 하지만 지금 이 이란 정부가 벌이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국회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든 이런 걸 내야 그래서 그게 또 알게 돼야 이란 정부도 추가로 극형에 처하는 걸 좀 조심하고 신중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냈고요. 내고 나니까 어쨌든 이란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하겠다 상황을. 그래서 제가 듣긴 했는데 시각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위대가 유발했다. 뭐 이런 거죠. 시위대가 테러 분자들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 요지였는데 뭐 예상 그들- 가능한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참고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은 묵과할 수 없다. 그것에 따라서 아마 국회가 이것을 더 빨리 통과를 시키든 아니면 좀 지켜보든 할 네, 거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어쨌든 국제 보편적인 인권적인 가치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결의안을 만드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역할을 했다라는 네. 부분 의미가 있는 예,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지금 뭐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고 막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해 주셨어요. 예, 예. 네, 제가 막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막 싸우는데 제가 회계실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다고 그러면서 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안철수, 조경태, 이철규, 최형두, 권영세, 김대식 뭐 이런 분들이 다 참여 많이 동참을 중진들이죠. 하셨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어쨌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박은정, 정춘생 이런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여야 의원들이 두루두루 다 네, 같이 그리고 했군요. 뭐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무소속 의원들도 네, 네. 그래서 야 이런 보편적 사안은 정말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다 동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